익숙해지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와서 이제 공부를 50분이라도 공부를 하려고 여러분 자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문제풀이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맞은 개수를 좀 확인해보고 여러분의 섹션 1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었는데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상처도 좀 받았고 네, 그 다음에 자신감도 생긴 사람이 좀 있고 네, 뭐 다양한데 섹션 1이 이제 품사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냥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절사 이렇게 품사를 공부했다면 섹션 2는 문장의 형식을 먼저 공부를 하는 그 시작이 문장의 형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에 있어서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의 패턴은 우리가 했던 패턴 그러니까 품사부터 공부하는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 오늘 수업을 시작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부터 시작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다고 해서 지금 칠판에 써있는 것처럼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이 동사는 완전자 동사라고 한다. 뭐 2형식의 동사는 불완전자 동사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배웠던 그런 배우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영어 문법 책에는 이렇게 형식부터 시작하는 책이 있고 그다음에 품사부터 시작하는 책이 있는데 영어 문법 책에는 형식부터 시작하는 책이 많아요. 근데 이제 토익 책에는 품사부터 시작하는 책이 많죠. 그러니까 품사부터 왜 시작하냐? 원래 따지고 들면 형식부터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영어는 제가 첫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영어는 규칙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규칙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영어는. 근데 만약에 벗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강조하는 방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영어의 문법을 공부할 때는 그 규칙부터 공부를 하고 그에 관련된 이렇게 규칙을 공부하면 주어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배웠던 거 명사, 대명사 같은 거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간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명사 역할이 주어 역할, 비동사의 보호 역할 또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 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대명사를 공부하고 대명사의 주격, 목적격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미 품사부터 공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고 또 이제 문장의 형식이 지금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데 학자마다 좀 얘기가 달라요. 5형식이라는 문형이 원래 없다. 우리나라 영어에는 5형식이 없다라는 학자도 계시고 아니다. 무슨 소리냐. 영어는 문법이기 때문에 형식이 주어지고 그 형식은 정확히 5가지 형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학자들의 말은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걔네들은 뭐 걔네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의논을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토익을 맞추기 위해서 문장의 형식이 지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챕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영어의 전체에 여러분 영향을 미친다. 토익을 떠나서 토익 더 나아가서 영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데 여러분 이 형식이요 처음부터 영어라는 것이 딱 나오면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딱 시작해서 그러니까 나는 1형식, 나는 2형식 그래서 영어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다라고 시작을 해서 딱 처음부터 시작이 됐겠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러분 1형식만 있다가 다시 말하면 1형식이라는 것도 없었죠. 그냥 주어 동사만 있다가 또 다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언어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5형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형식이 나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가지 형태의 형식이 나오다 보니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렇게 문법으로 나눠놓은 거지 처음부터 여러분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딱 시작부터 딱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문장이 되려면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건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I study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나는 공부한다. 나는 공부한다를 만들어놨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나는 무엇을 공부한다라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동사에 또 다른 목적어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식이 타동사가 됐고 이제 study의 목적어 명사가 이렇게 이것을 목적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냥 문장으로 쓰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는 나는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뒤에 목적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I study, 나는 공부한다. 그래서 일형식이 만들어진 거고 또 다른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동사를 우리는 스스로 자자를 써서 완전자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말을 하다 보면 나는 토익을 공부한다.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나는 프랑스어를 공부한다라는 목적어가 필요로 하지 않느냐. 말을 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런 목적어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형태를 주어, 타동사, 목적어라고 해서 3형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형식의 순이에요. 1형식이 맨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3형식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몇 형식이 만들어졌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I made a table.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하는 게 이거 3형식이잖아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 있는데 나는 테이블을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테이블을 똑딱똑딱 이렇게 해갖고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만들다라는 표현 중에 우리나라 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 영화는 나를 흥분되게 만들었다. 이때 여러분 똑딱똑딱 만들다의 개념이 아니죠. 어떤 상태를 만들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나라 만들다라는 말도 똑딱똑딱해서 만들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어떤 사물을 어떤 상태로 만들다라는 표현이 있죠.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테이블을 원래는 고장난 상태였는데 원래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다.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블을 어떠한 상태로, 이거 이제 목적어란 말이죠. 목적어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로 만들다라는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하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야 완벽한 문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하는 목적격 보호가 나오기 시작했고 형용사 예를 들어서 usable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 타동사, 목적어인데 이 형용사는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한다고 해서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하고 이 목적격 보호의 형용사를 넣음으로써 테이블을 원래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면서 5형식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써봤을 때? 1형식이 만들어졌어요. 맨 처음에. 그냥 1형식이 아니라 주어 동사 이걸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무엇을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목적어가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하는 무언가가 또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 만들어진 수준을 봐요. 주어 동사 만들어놨다가 발전이 되면서 목적어가 나타나고 또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하는 형용사가 나타나면서 1형식, 지금의 1형식, 3형식, 5형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게 또 필요했냐면 이다라는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나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 그녀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 아름답다를 품사로 뭐라고 해요? 한국말로 나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 아름답다를 품사로 뭐라고 해요? 여러분 영어 말고 한국말 나는 주어죠. 한국말로 주어라고 얘기하죠. 아름답다를 품사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한국말 나는 아름답다. 그녀는 아름답다. 나는 잘생겼다. 그녀는 똑똑하다라고 할 때 똑똑하다, 아름답다, 잘생겼다를 품사로 뭐라 그럴까요? 형용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당황스럽네. 여러분 형용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다루기라는 거는 전부 다 동사라고 하잖아요. 원래. 근데 여러분 아름답다, 똑똑하다를 형용사라고 얘기한다니까? 좋아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한국말 버리고 영어에서 여러분 뭐뭐이다라는 말이 필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뭐이다.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라는 게 여러분 비동사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비동사가 여러분 나는 이다, am 이런 비동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다. 그럼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목적어는 을이잖아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나는 이다.
관계면 명사를 쓰기 시작했고 나는 행복하다 주어의 상태를 서술하면 형용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파 속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형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형식에서의 동사를 비동사라고 얘기하고요. 비동사 여러분 이제 비가 있고 이제 비동사의 종류가 이제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뭐뭐 이다가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형식 만들어졌어. 나는 뭐뭐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뭐뭐합니다라는 3형식이 만들어졌어. 목적어가 필요해서 그때의 동사를 타동사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목적어의 상태를 무엇으로 만들다. 목적어의 상태를 어떻게 두다. 목적어의 상태를 목적어를 어떠한 상태로 만들다. 목적어를 어떠한 상태로 두다. 목적어를 어떠한 상태로 유지시키다 등등 5형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이다라는 말이 필요해서 비동사를 만들어내면서 보라는 놈이 나타났고 보가 주어하고 동격관계면 명사 주어의 상태 서술이면 형용사 이렇게 2형식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관계로 들어오며 그 다음에 인간과의 교류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라 인간관계가 좀 발전이 되고 인간과 인간의 교류가 발전이 되면서 사용식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용식 동사들이 이런 동사들 사용식 동사들을 다른 동사들은 완전자 동사 스스로 자자를 써서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 불완전자 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주어의 상태를 서술하거나 주어하고 동격관계를 만들 때 목적어가 아닌 형용사나 명사를 써서 문장을 완성하는 것. 비동사는 여러분 이형식 동사는 이다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니까 목적어가 아닌 보어를 필요로 한다 해서 자동사긴 자동사나 보어가 있어야 문장이 된다 해서 불완전 자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동사들은 목적어 하나만 있으면 문장이 완성이 된다 해서 완전 타동사라고 얘기하며 5형식 동사는 목적어 하나 가지고는 완벽한 문형을 만들 수 없어 문장을. 그래서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하는 목적격 보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타동사긴 타동사나 목적격 보호가 있어야지만 문장이 된다고 해서 불완전 타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라고 얘기하는데 4형식 동사는 타동사, 자동사 물론 타동사이긴 하지만 이거를 불완전 타동사라고 얘기하거나 완전 타동사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이런 동사들을 수요 동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형식 중에서 가장 역사가 짧은 형식이 4형식이고 인간관계가 발전되고 교류관계가 나타나면서부터 4형식이 나타났다는 개념을 알고 그래서 4형식 동사들을 우리는 일컬어 수요동사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뭔가 주고받는 개념. 그래서 주는 개념이 있다. 줄 숫자를 쓰나봐요. 그래서 수요동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의 1형식과 5형식이 지금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다라고 판단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 아니다. 5형식은 없다. 그냥 1형식부터 4형식까지 있다. 아니다. 1형식부터 3형식, 1, 3, 4형식만 있다. 아니다. 1, 2, 3형식만 있다. 이렇게 가치각색의 어떤 내용들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영어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배워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외국인한테 여러분 give가 몇 형식 동사야? 라고 물어보면 give는 4형식 동사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여러분 give를 사용해서 문장 하나 써봐 그러면은 얘네들은 완벽하게 문장을 쓰지. 이거 무슨 동사? 이거 불완전자, 이거 완전자 동사, 이거 불완전자 동사 이렇게 얘기하는 외국인은 없어. 이거는 무슨 동사게? 그러면 불완전 타동사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불완전 타동사 5형식 동사 하나를 딱 주고 문장 하나 만들어봐 그러면은 틀릴 리가 없지. 얘네들은 말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힌 거고 우리들은 순서를 먼저 익히고 규칙을 먼저 익히고 그에 따라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말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것들 여러분 굳이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형식 동사부터 5형식까지 따로따로 다
구분해서 암기를 하고 시험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형식과 5형식 중에서 여러분 독특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동사예요. 이 동사가 굉장히 독특해요. 왜 독특하다는 얘기를 하냐면 1형식부터 5형식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동사들은 전부 다 일반 동사를 쓰는데 1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동사는 전부 다 일반 동사를 쓰는데 2형식 동사만 비동사를 쓴다는 거예요. 2형식 동사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어에는 문장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대요. 그 형식 중에서 유일하게 2형식 동사만 비동사를 쓰고 나머지 동사들은 전부 다 일반 동사를 쓴대요. 뭔가 특별하겠지. 그러한 비동사에는 총 6가지가 있대요. 6가지. 불러볼래요? 비동사 6가지. 위가 있고 am 단수부터 할까? is are was were 이렇게 비동사는 6가지밖에 없대요. 일반 동사 몇 개 있어요 여러분? 7만 개 정도? 6만 개 정도? 이거 불러볼 수 있어? 여러분 완전자 동사 몇 개 있어요? 안 나오지? 여러분 불완전자 동사 몇 개 있어요? 2형식 동사, 비동사 몇 개 있어요? 비동사 6개 나오지? 3형식 동사 몇 개 있어요? 안 나오지? 4형식 동사 몇 개 있게요? 아 대충 give, send, bring, over 대충은 알겠는데 몇 개인지 안 나오지? 5형식 동사는 몇 개 있을까요? 안 나오잖아. 근데 2형식 동사는 바로 나오잖아. 비동사는 6개. 이렇게 비동사는 6개밖에 없어. 근데 이 비동사, 이 2형식 동사 비동사는 뭔가 6개밖에 없고 뭔가 좀 특별하다는 얘기야. 나머지 동사는 다 일반 동사를 쓰는데 비동사만 6개가 있다. 2형식 동사만 6개가 있다는 건 뭔가 특별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비동사를 이용해서 수동태를 만들거나 진행형 시제를 만들거나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1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동사들은 수동태를 만들려면 비동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물론 1형식 동사들, 완전자 동사들, 2형식 동사, 물론 수동태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2형식 동사, 이 비동사는 뭔가 독특하고 특이해서 수동태나 진행형 시제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써봤어? 거기다가 잘 봐. I am happy. I'm sad. I'm Peter. 내가 지금 2형식만 뿌린 거야. I'm handsome. I'm ugly. I'm beautiful. She's beautiful. 제가 2형식 문장만 썼어. 굉장히 quick. 빠르죠. 굉장히 strong. 강하죠. 굉장히 simple. simple하죠. 굉장히 easy to remember. 기억하기 쉽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2형식 문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2형식 문형은 2형식 문형은 굉장히 simple 하다. 그리고 2형식 문형은 굉장히 quick 하다. 그리고 2형식 문형은 굉장히 strong 하다. 그리고 2형식 문형은 굉장히 easy to remember 하다. 이것 때문에 글을 쓸 때 주제문으로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2형식 문형. 그래서 주제문은 간결하고 빠르고 강하고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써봤어? Be quiet. 2형식 문형이잖아. 그죠? 주어가 생략한 거잖아. 그지? 명령문에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 2형식 문형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2형식 동사만 좀 독특하다. 비동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제가 나눴어요.
1형식을 나눴고 3, 4, 5형식을 나눴고 1형식 한 그룹, 이게 A 그룹으로 나눴고 D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크게 나눴습니다. 그 나눈 이유가 뭘까요? 네, 1형식과 2형식은 동그라미가 없어요. 맞죠? 요거 동그라미가 없잖아요. 근데 3형식부터 동그라미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동그라미가 뭐예요? offset이라고 하죠. 목적어요. 1형식과 2형식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3형식부터는 목적어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인간의 언어는 말을 할 때 두 가지 패턴으로 말을 하는데, 하나는 나는 뭐뭇을 뭐뭐하다라는 능동의 패턴과 무엇은 뭐뭇에 의하여 뭐뭇이 되다라는 타인의 뭐뭇에 의하여 뭐뭇이 되어진다는 수동의 개념이 있대. 인간의 언어가 두 가지 패턴이 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는 능동의 개념과 수동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능동태와 수동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에 있어요. 일본어, 중국어, 전부 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어. 한국말로 굉장히 어색하다, 그지? 너는 나에 의해서 사랑받아. 이거는 나에 의해서 쓰여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이거는 그에 의해서 쓰여졌어. 미스터 킴에 의해서 제작되어진 거야.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역시 여러분 한국말도 수동과 능동이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능동태라고 얘기하는데, 수동태는 나는 무엇을 뭐뭐하다. 예를 들어서 I love you라는 표현이 있어. I love you라는 표현이 있으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전형적인 능동태 표현.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려면 당신이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you are loved by me. 이게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거죠.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어로 땡기고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바꾼 다음에 능동태의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는 것을 수동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형식과 4형식과 5형식은 목적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수동태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1형식과 2형식은 목적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태 표현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써봤어? 그럼 잘 봐요, 여러분. 잘 봐. 1형식 동사 중에서 arrive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 자동사라고 해요. 나는 도착했다라고 한다면 I arrived.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걸로 여러분 완전 자동사 이렇게 끝나. 그러면 모든 문장은 나는 도착했다, 도착하다라는 arrived가 나오면 이렇게 무조건 끝나야 되네? 끝나야 돼? 아니잖아. 나는 어디에 도착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장소에 대한 at 그 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면은 the airport 이렇게 쓰면 되잖아. I arrived at the airport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밑줄이 나왔죠. 여러분 전명구는 문장의 필수 요소 아니라고 그랬잖아. 전명구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지? 형용사의 역할과 부사의 역할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지금 여기 at the airport는 형용사의 역할 아니면 부사의 역할이에요. 그럼 at the airport는 지금 이 문장에서 I에 영향을 줘요? Alive에 영향을 줘요? at the airport가 I에 영향을 줘요? Alive에 영향을 줘요? 주어, 명사에 영향을 줘요? 아니면 동사에 영향을 줘요? 동사에 영향을 주죠. 어디에 도착했다는 거. 그치? 장소에 전치사 나왔고 그 다음에 장소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arrive에 영향을 주니까 arrive 동사에 영향을 주니까 at the airport의 전명구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문장의 필수 요소 아니에요. 완전 자동사 없어도 돼. 뒤에 목적어 필요로 하지 않아. 근데 부사의 기능 같은 건 당연히 올 수 있어. 그럼 이 자리에 밑줄이 있어. 근데 A번에 정답이 당연히 arrive겠지. arrive. B번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Am
수동태가 될 수 없다고. 써봤으면 오케이. 잘 기억해놔야 돼.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 자리에 이렇게 밑줄이면요. 이거는 자동사 자리인 거네요. 그렇죠. 자동사 자리인 거죠. 그럼 여기에 수동태가 될 수 없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밑줄 이렇게 쓸게, 이렇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첫 번째. 이거 자동사 자리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여러분 요거 봐봐요. 이거 주어죠. 이거 전면부죠. 여기 밑줄이에요. 그럼 이거 무슨 자리예요? 수동태 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봐봐. 이 자리에 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말 이해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기도 동사가 있고 이것도 동사에다가 pp를 쓴 거니까 이게 alive고 이게 being alive, be alive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정답은 무조건 A번이겠죠. 1번이겠죠. 자동사. 근데 만약에 타동사라면 여기에 타동사, 만약에 여기에 타동사가 있어. 그 다음 밑에 거는 B 이렇게 B 플러스 PP가 있어. 이거 타동사의 PP야. 이렇게 돼 있다면 정답은 수동태겠죠. 왜? 이게 타동사라면 그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 말 이해되세요? 예. 오케이. 정리한다. 그럼 잘 봐봐. 주어가 나와 있고 밑줄 동사 자리야 전면부가 있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1번은 자동사가 들어갈 수 있고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 두 번째 타동사는 올 수 없고 타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와야 되니까 세 번째 B 플러스 PP 수동태가 올 수 있다. 타동사라면 이럴 때 써야지 맞는 것 같아. 보통 ed 붙이니까 과거분사가 이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1형식 동사와 2형식 동사는 자동사로서 수동태가 될 수 없는 B 플러스 PP 수동태가 될 수 없는 자동사들이고 3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타동사로서 수동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목적어 유무를 판단해서 타동사라면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를 찍고 자동사라면 이 상황에서 자동사라면 수동태가 될 수 없으니까 A번 1번 자동사를 찍으면 되는 것이다. 이해돼요 이거? 이 말 이해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재 77페이지 봐봐요. 77페이지 1번 문제 눈으로 쫙 봐봐요. 1번 문제만 봐봐요. 자 그리고 칠판 봐봐요. A번, B번, C번, D번 보기를 내요. 지금 보기를 보니까 문제 보기를 보니까 B 플러스 PP 수동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부 다 과거형인가요? 네. 다 과거형이에요. 무조건 전부 다 ed를 쓴 건 아니지만 보통 과거형은 ed를 쓰니까 전부 다 과거형을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러분 이거 타동사 자리예요? 자동사 자리예요? 타동사라면 여러분 수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자동사 자리죠. 보기에 이렇게 돼 있다면 정답은 D번이죠. A, B, C는 다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된다. 오케이? 여러분 이 문제 보지 말고 칠판을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자타동사의 구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자동사가 2개, 타동사가 2개가 있다면 타동사 얼른
이 전치사가 예를 들어서 with예요. with라는 전치사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자동사 conform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자동사 comply라는 자동사가 있어요. 이거는 타동사니까 안 돼. 두 개 이거 둘 다 자동사야. 둘 다 자동사인데 뜻도 찾아보니까 어떤 규칙이나 규율 따위 등을 따르다 준수하다라는 뜻이에요. 둘 다 뜻이 똑같다고. 근데 정답은 하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규칙이나 규율을 따르다 준수하다라는 의미가 될 때 conform은 to라는 전치사랑 쓰고 comply는 with라는 전치사랑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동사를 암기할 때 그에 어울리는 전치사와 함께 암기를 했다면 지금 이 문제에서 with를 보고 바로 D번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이런 식으로 암기했다면 따르다 준수하다 자동사 이런 식으로 암기했다면 여러분이 어떤 단어가 with랑 어울리는가를 여러분이 분석해야 돼.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전치사 몇 개라고 그랬어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전치사는 100개에서 110개 정도를 말한다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이 자동사를 말할 때, 일상생활을 말할 때 자동사 예를 들어서 apply라는 자동사를 써. 그럼 자동사를 쓸 때 apply 자동사는 신청하다라는 의미가 되려면 어떤 자동사랑 어울려야 해. 자동사니까 어떤 전치사랑 어울려야 해. 그러면은 apply in 쓸까, as 쓸까, on 쓸까, for 쓸까 이런 것들을 106개 중에서 110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싶어요. I want to apply 썼어.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 앞에 전치사를 써야 돼. 자동사니까. 그럼 선택해야 돼. 1번 너 안 돼. 2번 너 안 돼. 3번 너 안 돼. 56번 너 안 돼. 68번 너 안 돼. 70번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를 뽑을 거야. I apply. 안 돼. 다행히 3번에 나왔어. 그럼 for. 근데 그 for가 98번에 있다고 쳐. 그럼 1번 안 돼. 2번 안 돼. 3번 안 돼. 이렇게 선택할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를 묶어서 암기해야만 그래야 여러분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 1번 문제가 체크업 테스트 1번 문제가 지금 자타동사 구별 문제 A번, C번, D번은 타동사, alive는 자동사, 뒤에 목적 없으니까 A시 나와 있으니까 정답 D번 그냥 고르면 되는 거야. 근데 3번 문제가 all the workers가 나와 있어. 그 다음에 can이라는 조동사 다음에 육줄이 나왔어. 그러면은 동사 원형자리야. A, B, C가 다 동사 원형인데 빈칸 다음에 전치사 in이 있는 거야.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 자동사 자리야. 그럼 보기 중에 타동사가 있으면 버리면 돼. 타동사를 버려볼까? admit라는 A번, 무엇을 인정하다는 타동사니까 A번 버렸어. 그 다음에 B번 자동사, C번 자동사, D번 자동사 난리 난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해석해보니까 대충 해석해보니까 새로운 직원들이, 모든 직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구독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가 봐. 근데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학생들은 뭘 써서 틀리냐면 apply를 써서 틀렸어. 왜? 아니 해석상 새로운 직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아니었으니 맞아. 근데 apply는 신청하다라는 의미가 될 때는 전치사 for라는 전치사랑 어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B번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정답은 뭐야? enroll이라는 등록하다라는 이 자동사는 전치사 in과 함께 어울린다라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봐. 이 문제야. 근데 이 문제야. 자타동사 일단 구별했고 그 다음에 해석상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될 것 같아. 자동사인데 근데 전치사 확인해서 이 전치사랑 어울리는 거 잡아내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apply for, enroll in, 그 다음에 apply to는 무엇에 적용하다라는, 적용시키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apply to, 그 다음에 정기구독하다라는 자동사 subscribe는 전치사 to랑 어울린다. 그래서 subscribe to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 여러분 77페이지에 포인트 3번 보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요것들을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
abide by, account for, agree with. 그래서 뜻과 함께 그리고 어울리는 전치사와 함께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게 도대체 몇 개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선생님 이거를 다 외워야 합니까? 정말 이거를 다 외워야 하나요? 네, 외워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이 있죠. 외우기 위해서 살면 됩니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살다가 보면 쟤도 이렇게 쓰고 쟤도 이렇게 쓰니까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왜냐면 일상생활이 영어를 하니까. 그럼 외국에 가는 방법,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바깥에서 여러분 외국말을 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학교 나가면 캠퍼스 내에서 외국말을 하고 영어를 막 구사한다면 금방 익히겠죠.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외국인들한테 여러분 뭐뭇을 지키다 by 그냥 나옵니다. 뭐뭇을 차지하다, 뭐뭇을 설명하다 account for 나옵니다. 그냥 걔네들이 외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몸으로 익힌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So fast good?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만약에요 오케이 네. 만약에요 선생님 A번에 동사가 나왔어요 선생님. B번에 B 플러스 BP가 나왔어요 선생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정답인지 이게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는 거네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지금 자동사면 이게 똑같은 동사야 지금. 요 동사하고 요 동사하고 똑같은 동사야. 이게 만약에 자동사라면 정답은 무조건 A죠. 수동태가 안 되니까. 만약에 이게 타동사라면 정답은 무조건 B죠. 왜? 이게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먼저 이해가 될 거 아니야. 돼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동사를 직접 넣어볼까? apply가 나왔고 be applied가 나왔어. 그럼 이건 정답 A죠. apply 자동사라고 방금 했잖아. 그치? 여러분 이해하는 거 맞아요? 네. 오케이. 정답 A야. 오케이? 오케이. 자동사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거 정답 뭐야? love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이 있어야 돼. 정답은 B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어떤 동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모르면 어떻게 돼?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모르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답이 요게 될 확률이 97.332%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요? 왜냐면 원래 이건 100%는 아니야. 내가 97점이라고 했어. 왜 아니냐면 왜 이러냐면 영어의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라고 크게 나뉘어지는데 영어의 동사가 10개가 있다고 치자. 10개 동사가 있어.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참 말이 제한이 있을 거야. 그지? 아무튼 10개가 있어. 10개의 동사 중에 7개가 타동사고 3개가 자동사니까 이 말은 뭐, 즉 자동사보다 현저히 타동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동사가 나왔을 때 타동사일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말 이해되세요? 물론 자동사일 수도 있어. 자동사일 수도 있어. 여러분이 미처 암기하지 못한 자동사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토익 준비를 하면서 자동사들 따로 잡아놓는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한 자동사가 아니면 모르는 동사가 나왔을 때 타동사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동사가 나왔을 때 물론 자동사를 좀 암기해놓은 상태였을 때 말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만약에 얼라이브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선생님 이거 내가 모르는 단어예요. 그럼 정답은 B번이네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근데 얼라이브는 여러분 알잖아. 방금 자동사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B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모르는 단어인데 내가 왜 암기하지 않는 자동사다. 그럼 무조건 타동사라고 생각해. 그럼 여러분 잘 봐. 몰라요. A번 나오고 B번 나왔는데 여기에 enroll 나왔어. 여기에 is enrolled 나왔어. 정답. 어? 여러분 암기했잖아. enroll in 자동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enroll하고 alive하고 지금 subscribe하고 또 뭐 하나 이런 거. 뭐 하나 있었어 또. apply 있었어. 여러분이 암기한 4개 외에는 다 타동사라고 생각하라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재 포인트 3번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otherwise, by부터 with for까지 암기를 했다면 여러분이 암기하는 자동사가 20개가량이 늘어나겠지. 이렇게 여러분이 자동사가 암기하는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그 정답률은 계속 올라가겠지. 선생님 그러면요 도대체 그 암기해야 될 자동사가 몇 개나 되냐고요? 불과 100개에서 100개에서 150개, 150개. 대략 150개 정도만 암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 외에는 다 타동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써봤어도 그리고 자동사를 암기할 때는 어울리는 전치사와 함께 암기를 해야 이 자리에 밑줄이 나왔을 때 이 자리에 밑줄 in이냐, at이냐, on이냐, with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은 자동사다 이거 외울 때 뭐뭇에 등록하다라는 뜻이 될 때는 in이 된다고 외웠지? 그래서 3초 안에 전사 의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 자리에 밑줄이 나왔을 때 설사 이게 자동사라 할지라도 나머지가 자동사라 할지라도 in과 어울리는 걸로 여러분이 자동사 in로를 암기했었다면 동사 어휘 문제 자동사를 단번에 맞출 수 있다는 거지. 3번 문제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이게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다. 자동사는 스스로 자자를 써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다. 근데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싶으면 전치사라는 게 올 수 있는데 그 전치사와 함께 자동사 묶어서 암기를 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시험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 수 풀려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를 어울리는 전치사를 묶어서 암기해야 된다. 무조건 이 전치사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꼭 외워야 하는 토익 준비를 위해서 외워야 되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있으니 우리 교재에 포인트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abide by부터 subscribe to, apply for, apply to, enroll in, comply with, conform with 이런 conform to 이렇게 묶어서 wait for 묶어서 암기해 놔야 된다.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생각한다. 포인트 3번을 암기하면서 내가 이걸 암기하는 이유 내가 왜 이걸 암기하고 있는가? 이런 칠판에 나온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기에 수동태 형태가 있으면 무조건 제낀다. 그리고 자동사는 그 어울리는 전치사랑 내가 암기했기 때문에 그 전치사를 보고 자동사를 내가 맞춰버릴 수 있다. 자동사 다음에 밑줄이 나서 전치사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도 내가 단번에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해 놓기 위해서 내가 자동사를 외우는 것이고 시험 문제를 풀 때 자동사, 내가 외운 자동사가 아니면 모두 다 타동사라고 알면 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자동사를 암기하는 것이다. 그 자동사에는 1형식 동사, 지금 이런 동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2형식 동사도 자동사다. 이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동사류, 이거는 수동태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리고 2형식 동사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become 동사라든지 뭐뭐이다, 뭐뭐 되다라는 become 동사, 그 다음에 감각 동사라고 해서 여러분 seem 동사라든지 remain 동사라든지 feel 동사라든지 이런 감각 동사, look 동사라든지 이런 동사들이 있다. 역시 2형식 동사도 자동사니까 수동태가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자. 그리고 2형식 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올 때는 주하고 동격 관계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때는 주어의 상태를 서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기투 시험에서는 이형식 동사 다음에 밑줄이 나오면 형용사가 정답이 될 확률이 99% 정도가 된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형식 동사 다음에 밑줄면 무조건 형용사야 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다. 그래서 78페이지를 보시면 1번 문제가 체크업 테스트 1번 문제가 비동사 다음에 become 동사, 이형식 동사 다음에 밑줄이 나왔고 보기가 각기 다른 품사가 나왔으며 보기 중 형용사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형용사가 B번 argumentativ라는 B번을 선택해서 3초 안에 푸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3번 문제를 보면 seem 동사 다음에 밑줄이 나왔는데 seem이라는 동사는 이형식 동사로서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는 이형식 동사 중에 하나다. 그러면 A, B, C, D 중에 혹시 형용사가 전부 다 4개가 다 형용사라면 해석을 해야 할 것이고 A, B, C, D 중에 형용사가 하나만 있다면 그 형용사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보기 중에는 형용사가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disappointed라는 감정동사의 PP형이라고 해서 과거분사, 즉 형용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을 C번으로 고르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은 지금 이형식 동사와 이형식 동사, 다시 말하면 크게 얘기하면 자동사를 공부하고 계신 거고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다는, B 플러스 PP가 될 수 없다는 큰 맥을 공부하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사는 어울리는 전사랑 암기해야 된다는 걸 배우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자동사 플러스 전사 묶어놨으니까 그걸 암기해야 된다는 거. 왜 암기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실 거예요. 또 하나, 자동사 중에는 불완전 자동사가 있는데 불완전 자동사는 이형식 동사로서 비동사류와 become 동사류, 그 다음에 감각 동사가 있는데 이런 동사들 다음에는 형용사를 보통 정답으로 많이 넣는다는 것도 배우게 된 거예요. 역시 이형식 동사들도 수동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1형식과 2형식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는 게 이번의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서파스 끝?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3형식을 공부하고 4형식을 공부하고 5형식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타동사류를 공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타동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 자동사를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암기하지 않아도 암기하지 않은 동사가 나와도 이거는 내가 배운 자동사가 아니니까 무조건 타동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자동사를 완벽하게 외워낸다. 알겠죠? 네. 완벽하게 외우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는 분명히 제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 주셔야 나중에 헷갈림이 없습니다. 완벽을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동사의 종류와 형태는 일단 1, 2형식까지만 일단 오늘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